26년간 FBI 정보 분석 요원으로 근무한 고계원 박사의 LA 강연은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며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다. 고계원 박사는 한미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북한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의 동맹임을 지적해 현재 남한에서 일고있는 반미와 한미동맹 파기 분위기에 간접적인 경고를 했다. 고계원 박사는 특히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9.11 테러를 막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각 정보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간의 정보 교환 부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 내용이다.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이민을 올 때 제 영어를 가르치던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크게 꾸짖으시고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이게 이제 70년대 말 얘기인데, 감히 네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 정말 못된 짓을 한다고 그때 굉장히 저를 꾸짖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4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이 꼭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활동을 해야 우리가 한국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로, 지식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나라를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무슨 문화나 역사나 그리고 또 조직이나 그 사람들의 철학을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는 역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계기도 머리로는 존경하는 미국, 그리고 또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뜻으로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둘 다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끼기에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믿어라, 나라에게 충성하고 애국하면 나라가 너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라면, 미국은 Country of a Perfect Union, 그러니까 50주가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with justice, 공평하게, 평등하게, for tranquility and peace, 평화스럽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교포들이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중요한 시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되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투표하고 그 사람들을 뽑는 것도 대한민국을 돕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자세한 그 체인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교민으로서 시민권을 따서 시민이 돼서 시민의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 찾는 일, 그것이 우리 교민 사회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나아가서는 미국 문화를 접하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권리를 찾고 인정을 받으려면, 모범적인 시민이 되려면 시민이 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준법 정시를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센서스가 지나면
아시아 그 인구가 미국에서 흑인 인구를 아주 그 거의 따라잡게 됩니다. 10%, 11, 2%가 넘으면 5년 전에 흑인 인구가 12.5%였었는데 흑인만큼이나 이제 아시안계 인구도 미국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느낀 점은 제가 지난 42년간 미국에 살면서 박사학위 또 법학학위를 받고 사실은 미국 연방정부의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정보기관에서 26년간 근무를 해왔어요. 26년간의 정보기관에서 정보분석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만기로 올해 7월 달에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느낀 점을 가급적이면 지식인들이나 많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서 그 결정권이 있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교민 사회 여러분들의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고 또 건설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세계를 보는 눈이 바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한국을 돕고 미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 태어난 제 조카들 같이 여기서 태어난 2세, 3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생스러웠던 암흑스러웠던 그런 시절보다는 이제는 타 인종들하고 아주 공평하게 평등하게 같은 위치에 서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또 전문 학교를 가게 되면은 여학생들도 많고 하지만 병원을 가보거나 법률 무슨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동양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동양계 사람들이 다른 그 성공하고 잘 나가는 흑인들이나 라틴계들이나 아니면 무슬람계들이나 소수 민족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는 소수로 구석에 앉아있는 한두 명의 소수가 아닌 동등한 자리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그 영 프로페셔널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고 멘토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 아이들이 분명히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를 할 텐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서문이 너무 길어졌는데 5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마 선생님께서 저한테 포워딩 해주신 이 Great Korea의 목표가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하고 전곡을 찌르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한편에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6개 나라 중에서 북한 문제나 뭐 한미 동맹 문제나 여러 가지 동남아를 패시픽 림을 위주로 하는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동양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인재가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것이 차라리 미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 두 동양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리포트를 써냈고 어떤 그 생각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은 절대로 그 여섯 나라의 관계 중에서 일본하고 가급적이면 동맹국이 되어서 잘 지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국도 보고 있고 소련도 보고 있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아는 바로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9.11 사태, 미국이 왜 9.11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9/11 커미션 리포트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이 9.11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막강한 그 예산을 쓰면서도 정보기관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미국에서 아무리 1년에 80 빌리언을 쓰고 60 빌리언을 써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새틀라이트를 쏘고 아무리 그 끌어모으는 정보가 많아도 그 갖고 있는 정보를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일본하고 나누지 않는 한, 공유하지 않는 한, 알려주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동맹 문제는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는 구글을 찍어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미국 국방 예산이 650 billion입니다. 중국은 250 billion, 소련은 61 billion. 북한은 북한 재산의 25%를 지난 60년간 국방 예산으로 써왔어요. 우리나라는 한 40 billion을 쓰고요.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써야 하는 이유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과 소련과 북한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자기 그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이 그러면 그 사회에서 LA 사는 고계원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해서 결정권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본인께서 아시는 지식, 본인께서 갖고 계시는 정보를 본인께서 듣고 느끼는 것을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정부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전문성, 영어 잘하는 미국 전문가, 중국말 잘하는 중국 전문가, 소련말 잘하는 소련 전문가,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워싱턴 가서 미팅을 하고 왕래를 하시지만 과연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가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아는 여러분들 김정은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김정은이라고 하죠.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낀 바가 각 개인이 있으실 텐데 김정은이 지금 이제 36살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제가 느끼기에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장점을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8년 전에 26살에
그 북한의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어영부영할 때 자기 할아버지 밑에서 충성을 다하던 그 옆에 있는 그 장군들이 김정일을 바라보면서 딱 한 가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김정은이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김정은이한테 쏟아 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많이 닮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장점을 많이 닮기도 했고,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옛날에 케네디 같은 아주 크리즈마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도자적인 기질을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일이라는 그 지도자가 건강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을 50년 동안 이끌어 나갈 텐데, 그 38 노스나 아니면은 다른 띵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경제 성장과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김정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정은의 여동생이 평창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평창을 갔을 때 서울에서 평창까지 그 지하철을 타고 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여동생이 지하철을 타고 그 서울 그 남한을 돌면서 그 여동생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 그 오빠를 옆에서 이렇게 수발을 하면서 그 밝았던 모습.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믿는 그 여동생이 돌아가서 오빠한테, 오빠, 우리 북한도 이젠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린 거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나쁜 대통령이 남한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인 사고방식으로 김정은을 대했겠지만, 김정은은 내가 앞으로 지도자로 열심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두 번째 미국과의 동맹을 이루는 것이 김일성의 목표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읽었고, 이제 그것을 이룬 것이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성장과 그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을 이루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남한과 동등한 자세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식인들이니까 많이 보고 들어서 다 느끼고 계시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이제 나누고자 나온 것인데,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예전 몇십 년부터 남한에서는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북한이 파견하는 간첩들이나 공작원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미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 주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를 제가 그 수사 요원들이 인터뷰하는 거를 옆에서 이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그 지도자의 그 신임을 받고 쿠바에 가서 공부를 해서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교에서 스페니쉬를 가르치던 교수인데, 그 교수의 아들이었어요, 이 공작원이. 그래갖고 이제 그 남미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작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안기부 분도 만나고 CIA 분도 만나고 FBI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공작원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가 몇 번 단독으로 녹음을 해야죠. 왜냐하면 녹음이 안 되면은 불법이니까 녹음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해서 리포트를 제가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얼마나 남한에서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남한에서 그렇게 절실히 원했던 그 정보를 미국에서는 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북한을 공부하고 어떻게 더 중국을 공부하고 소련을 공부하고 또 북한을 이해하고 해 나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제가 이 말로 저의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9.11 사태를 일으킨 19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미국 제가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비용이 단 100만 불도 들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미국 테러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비용이나 또 예산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웬만한 사람 집 한 채 정도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동굴에서 태어나 거기서 훈련받고 사격 연습하고 미국의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훈련을 하면서 그 뉴욕하고 버스턴에서 LA와 샌디에고를 왔다 갔다 현금 내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플라이 스케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 스케줄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저들이 테러리스트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된 정보였어요.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미국 중심가를 공격하는 그 9.11 사태를 저들은 이루어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차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베트남 전쟁 같은 한국 전쟁 같은 9.11 사태 같은 전쟁은 또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고 잠자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는 우리 주위에 다 즐비하게 있다. 단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인지 우리가 모르고 넘버 원, 넘버 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9.11 사태는 일반들에게 다 공개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낸 역사적인 비극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상기시킵니다. 저의 강연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제가 그 차세대들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이나 그들을 가르치고 싶은 점들에 대한 그 욕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그 한미 장학재단에 있으면서 장학금을 모아서 그 집안이 불우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제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설의 강연에 마음에 드시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우리 장학재단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편 질의응답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 한국이 동남아의 이스라엘 같은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남북한 간 연방제 문제 그리고 현 남한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 미국 지도자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한국이 동남아에 아니면 동양에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견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 롤 모델을 이제 한국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그 쿠시너가
굉장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들고 있고 그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쿠시너라는 사위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믿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돕고 그래서 그 북한 문제를 공산국가의 문제를 한국을 통해서 동맹국가로 풀어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염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연방 그 우리나라가 그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두 나라가 동등하게 연방제도처럼 살아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다음 미국 선거에서 누가 그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에도 달려 있고 다음에 그 남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지도자가 이 만약에 내가 남한과 동등한 관계로 나머지 그 여생을 지도자로 살고 싶다 하면은 남한하고 동등하게 살려면 꼭 미국적인 연방 제도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가 살아있는 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이좋은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70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같이 그냥 적응해 가면서 사는 것처럼 그냥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시계바늘처럼 관계가 악화돼서 전쟁 아닌 전쟁 같은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남한의 지도자가 누가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북한이 잘 살면 잘 살아질수록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는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둘러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 저녁마다 한국 뉴스를 2~3시간씩 꼭 보거든요. 그리고 신문도 읽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 강연 쫓아다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전혀 저는 감을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발전인지 일자리를 더 마련하는 것인지 좀 더 개선된 남북 관계인지 좀 더 나은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렇게 멀리 보거나 좀 더 북한을 공부하고 좀 더 미국을 공부하고 좀 더 소련을 알아가고 그러기도 바쁜데 그냥 서로 서로 다투기 바쁘고 굉장히 분열이 심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전체적인 나라의 흐름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래갖고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